다음 중 연속 확률 변수를 구해보래요. 연속 확률 변수는 변수가 뭐 몇 개, 몇 회 이런 거 말고 연속적인 분포를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시간 같은 거 맞나요? 10분 간격으로 도착하는 버스가 있는데 여기 정확하게 10분에 딱딱딱 오는 게 아니라 이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는 시간에 대한 게 이런 흐름이 연속적으로 변수가 분포하잖아요. 이해가 되죠? 나머지는 다 횟수죠. 횟수, 수, 개수, 눈의 수 이런 건데 이런 걸 이제 연속 분포라 그러죠.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건의 입에 대해서 A 사건이 발생할 확률, B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있는데 얘는 뭐예요? A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이랑 똑같대요. 그럼 얘는 무슨 관계? 서로 독립 사건의 관계죠. B가 일어나든 말든 A가 일어날 사건이 똑같단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A, B가 서로 독립 사건이면 A랑 요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인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두 개 또 독립이기 때문에 개별 사건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얘는 PA는 3분의 2, B의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얘 빼는 거니까 3분의 2, 9분의 4죠.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이항분포를 따를 때 그 변수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요. 이항분포에서 얘가 횟수고 얘가 확률을 의미하는데 그러면은 요 변수 x는 발생할 횟수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써? 공식이죠. MP죠. MP. 맞나요? 그래서 이거 곱하면 얼마? 요거는 40이고 그럼 얘는 NP 1-P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40에서 1-P는 5분의 3이죠. 그래서 5분의 3 곱하면 얼마? 그쵸? 24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두 개 더하면 정답은 64.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4번. 평균이 15, 표준 편차가 2인 모집단이 있대요. 그리고 25인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의 곱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얘랑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시그마 지금 이거를 구하란 말이죠. 됐나요? 그런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똑같아요? 그쵸? 모집단의 평균이랑 동일하잖아요. 얘는 이거랑 동일한 거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저 루트 n분의 그쵸?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 지금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지금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얘는 15 그리고 n은 표본의 크기니까 여기다 25 넣으면 5분의 2 그래서 계산하면은 6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5번 크기가 36인 표본을 추출해 조사했더니 표본 평균 60 표본 표준 편차가 10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 한번 구해보래. 신뢰 구간의 식이 여기 표본 평균 뽑아낸 평균에다가 빼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m 그리고 여기 표본 평균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 알고 있죠. 된다. 이게 신뢰 구간이잖아요. 됐죠? 그래서 크기가 36짜리 뽑아서 평균을 낸 평균, 표본 평균이 얼마? 그쵸, 60짜리 지금 이렇게 난 거고 그래서 얘는 60 빼기 그리고 99%의 확률로 그럼 얘가 이제 K가 되는 거죠. 2.58 그리고 루트 N 하면은 얘는 6 시그마 10 그리고 M 그리고 얘는 60 더하기 2.58 6분의 10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네요. 맞나요? 그럼 계산하면은 요거 하면 3, 5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얘를 3으로 나누면 여기 3, 8이 있으니까 0.8 그 다음에 6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다 5를 곱하면 6, 5, 33, 40, 43, 4.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다 계산한 게 4.3이기 때문에 60에서 4.3을 빼면 55.7, 60에서 나오면 64.3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변수가 2에서 3까지 확률이니까 여기 2에서 3까지 넓이를 구하란 말이죠. 됐나요? 그런데 일단 연속 확률 변수의 특징은 여기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그래서 1이 되잖아요. 여기 넓이 자체가 확률 값이니까 그럼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k가 얼마? 1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K는 3분의 2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 K, 얘가 3분의 2가 되어야 돼요. 됐죠? 근데 요거는 직선이고 2는 여기 가운데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럼 여기 좌표는 2, 얘의 중점인데 여기 높이가 3분의 2니까 여기는 3분의 1이 나와야겠죠? 아니면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2를 넣어도 되는 거죠. 여긴 2고 그러면은 2에서 3까지 해당하는 변수는 여기고 그때 확률은 요 넓이를 의미하잖아요. 여기 맞나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1, 높이 3분의 1 계산하면 6분의 1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공장에 생산된 배터리 한 개의 수명은 평균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라간대요. 그래서 얘는 평균 20, 편차가 1이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배터리 중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추출했어요. 그리고 표본 평균이 이걸 확률 한번 구해보려면 구하고자 하는 게 확률이고 19.5 이상 표본 평균 여기 x 바 지금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20.5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표준화 시키는 거죠. 그럼 이 확률은 지금 여기에다가 그러면 19.5의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는 20을 빼는 거죠. 그리고 나누기 여기에는 편차를 나누는 건데 무슨 편차? 그쵸. 표본 평균의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모 표준 편차에 여기 표본의 크기 루트 씌운 거를 이렇게 씌우는 거죠. 표본이 지금 크기 9니까 3분의 편차가 1이니까 3분의 1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변수는 표준화된 변수 G로 나올 거고 같은 원리로 20.5 빼기 20 여기 3분의 1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P 마이너스 1.5부터 G가 1.5까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고 표준화 시키면 지금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 그래프가 있고 여기가 지축이고 여기는 0이죠. 그럼 빼기 1.5부터 1.5까지는 변수가 0에서 1.5까지 그럼 여기가 0.433인데 그걸 2배 한 거잖아요. 여기를 의미하니까. 그래서 확률은 0.8664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은 A. 사건이 뭐죠?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A 사건은 1, 2, 3, 6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2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약수는 1, 2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소수는 2, 3, 5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보기에서 서로 독립인 사건을 한번 골라보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 뭐를? P, A 개별 사건의 확률 곱이 곱사건 확률이랑 똑같이 나오면 얘를 독립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럼 주사위를 한 개 던지면 표본 공간에 이제 있는 원소는 6이죠. 1부터 6까지. 그리고 요거는 4개니까 얘는 확률이 얼마? 그래서 6분의 4인 건 알죠? 이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 여기 사건의 경우의 수. 그래서 일단 기억은 요 계산하면 3분의 2고 6분의 4니까 곱하기 얘는 얼마? 6분의 2죠. 그래서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A, B의 교집합 곱사건은 뭐 1, 2잖아요. 그럼 얘 확률은 얼마? 6개 중에서 2개니까 3분의 1인데 같지 않죠. 그얘는 독립이 아니에요. 같은 원리로 이제 얘들 좀 빠르게 하면 사건의 확률은 얘니까 6분의 2, 즉 3분의 1이고 사건 C는 6분의 3, 2분의 1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곱사건은 2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6분의 1이죠. 그럼 이거 곱하면 곱사건의 확률 6분의 1이랑 어때요? 성립하죠. 니은은 맞다를 알 수 있고 그럼 사건 C 얘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고 사건에 있는 6개 중에 4개니까 6분의 4, 3분의 2고 그럼 이거를 곱한 개별 사건의 확률이 C랑 A 곱사건은 2, 3 요거잖아요. 2, 3이니까 얼마? 3분의 1이죠. 계산하면 똑같이 성립하죠. 맞네요. 정답이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9번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뭐 이런 거 구해보래요. 근데 이항분포가 뭐죠? 그래서 얘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얘는 횟수에 대한 분포잖아요. 이산확률 분포고 무슨 말이냐면 얘도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횟수가 0번부터 1번,
쭉 가서 몇 번까지? n번까지. n번 시행해서 확률이 p일 때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잖아요. 발생할 횟수가 변수가 되는 거고. 맞나요?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인데 횟수가 2번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독립시행은 그쵸? n번 중에서 2번 발생하네요.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2번, 그리고 반대 확률은 그러면 n-2번 발생하죠. 이 확률이 얘가 되는 거죠. 이 항분포에서. 그럼 얘는 또 5 곱하기, 그럼 이것도 한 번 발생할 확률은 n번 시행에서 한 번 발생하고 p가 한 번, 그리고 반대 확률이 n-1번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 다음 그러면은 그 변수에 대한 평균은 뭐 얘 원래 이산이라서 요거를 다 곱해서 더해서 평균 내야 돼. 그거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이 항분포도 공식이 있었잖아요. 얘가 뭐? 그래서 np죠. np가 7.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해서 n 찾고 p 찾으라 하란 말이고, 그럼 정리하면 얘는 2분의 n-1이잖아요. 그럼 양변에 n을 나누어주고, n이죠. 이거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p 하나 나누고, 그럼 여기는 1제곱이 될 거고, 그럼 n-1을 나누면 여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1제곱이 될 거고, 그럼 남는 걸 정리하면은 2분의 p n-1은 5의 1-p 제곱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거 10 지금 이렇게 나오고, 그럼 전기하면 np 빼기 p는 10-10p 됐나요? 근데 np가 얼마였어요? 7이었잖아요. 7. 그래서 여긴 7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알 수 있죠. 그럼 이항하면 3은 그럼 여기 하면 9p라서 p가 3분의 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얘는 3분의 1이고, 그럼 p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럼 n은 얼마? 21이 나야 되는 거죠. 얘는 21. 그래서 번분수 계산하면 63이죠.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10번. 어느 모집단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얘가 나왔고, 그리고 모집단에서 추출했어요. 크기가 얘인.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뭐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편차는 여기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그래서 모집단의 모 표준 편차에다가 루트 n 이렇게 씌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루트 34분의 시그마 x를 구하라. 지금 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우선 좀 채워야 되는데 표를 이거 두 개 더하면 5분의 4 해야 되잖아요. 확률 다 더하면 1이니까 첫 번째 정보가 a 플러스 b는 5분의 4고 두 번째죠. 제평이잖아요. 즉 변수를 제곱한 거 1, 4, 16인데 그 제곱한 녀석의 평균이니까 얘 확률을 이렇게 곱해서 더한 거죠. 그러면은 걔는 a 더하기 5분의 4 플러스 16b가 5분의 23. 지금 이제 이거 두 개 연립하면 a, b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아래식 정리하면 a 플러스 16b는 5분의 19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빼버리면 15b는 5분의 15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됐나요? 그럼 약분하면 b는 5분의 1이고 a는 5분의 3 이렇게 나왔던 거죠. 얘는 그래서 5분의 3이고 얘는 5분의 1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또 뭘 구하라 그랬어요? 그쵸? 얘를 구하잖아요. 얘 모집단이나 표준편차. 그 얘는 분산해서 루트 씌운 거니까 우리 이걸 보고 분산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분산은 뭐죠? 제평평계죠. 즉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문제에서 5분의 23이라 그랬고 빼기 우리는 평균 구해서 제곱하면 되잖아요. 평균은 요 변수랑 얘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3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5분의 4라서 5분의 9가 되고, 얘를 제곱하면 25분의 81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얘는 25로 통분하면은 얘를 이제 5를 곱하면 얼마지? 그쵸? 115에 81 그러면 34잖아요. 34 지금 이렇게. 그러면 시그마 x 표준 편차는 5분의 루트 34가 되는 거죠. 얘를 여기다 넣으면 정답은 5분의 1이네요. 5분의 1 다 계산하면 답이 6이 아니라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11번.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 점수는
평균 68이고 편차가 12인 정규 분포, 점수가 68, 편차가 12인 분포를 따라간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수학 과목의 점수가 상위 4% 이내에 속한 학생들이 1등급을 받는데요. 그러면은 저 4%라는 거를 정규 분포 곡선에다가 한번 해보면, 지금 여기가 x축이에요. 얘가 점수예요. 수학 점수. 수학 점수가 있고, 그럼 여기가 평균이겠죠. 여기 평균 68점이에요. 정규 분포는 여기 평균이 가장 많은 건 알죠. 그리고 상위 4%는 어떻게 표시되죠? 그렇죠. 여기 어떤 커트라인이 있을 거고, 여기 해당하는 여기 넓이, 얘가 100분의 4, 즉 4%. 여기가 이제 높은 점수가 되는 거고, 상위 4%는 얘네들이 의미하는 거예요. 요 넓이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커트라인, 여기에 점수가 있겠죠. 여기에 점수. 그럼 이제 이 점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죠? 뭐를 이용해서? 표준 정규분포 변수 G를 이용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온 정규분포 일반 곡선을 표준화 시킬 수 있는 거죠. 표준화. 즉 얘를 표준화시킨 변수 G로 환산을 하면은 이 평균은 항상 뭐가 되는 거죠? 표준화시키면 항상 얘는 0이 되는 거죠. 0. 됐죠? 그리고 여기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거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으나 여기가 0.04. 그런데 이 가운데가 가운데가 아니라 가운데를 자르면 0.5니까 여기는 0.46인 건 알죠? 여기가 0.5니까. 그런데 표준화시키면 0에서 1.75까지 얘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표준화된 변수 1.75가 되는 거죠. 변수를 이렇게 환산했을 때 여기가 0이고 1.75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커트라인이 되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점수가 이제 소문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얘랑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표준화 어떻게 시켜요? 그쵸? 어떤 값을 평균을 빼고 평균 68이잖아요. 나누기 표준 편차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게 표준화된 값이 그게 1.75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지금 이렇게 된 거 알죠? 지금 이렇게 거기에 수치들을 쭉 대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럼 이제 우리는 A를 구하는 거고, 그래서 A는 12 곱하기 1.75 더하기 68, 얘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얘가 4분의 7이잖아요. 그럼 요거 하면 3이고 21 더하기 68, 정답은 89죠. 89. 그래서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A, B가 게임을 하여 6번 먼저 이긴 사람이 상금을 갖는데요. 근데 5번째 게임에서 A가 3번, B가 2번 이긴 상태일 때 중단이 되었대요. 이까지는 결정된 거고. 근데 이어서 계속 할 때 A가 상금을 모두 가질 확률을 구하래요. 비기는 건 없고 이길 확률이 같대요. 그럼 이길 확률 2분의 1은 말이죠. 이미 A가 3번 이겼잖아요. 6번 먼저 이기게 되니까 A가 몇 번만 더 이기면 돼요? 3번만 더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B가 6번 먼저 이기기 전에. 그러면은 경우를 생각하면 A가 그냥 쭉 스트레이트로 3번 다 이기면 되겠죠. 그래서 A, A, A 지금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이게 연달아서. 그럼 이제 A가 이긴 거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그쵸. B가 한 번 이기고 A가 3번 이긴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끝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건 4번을 썼고, 그러면 A가 반드시 4번째에 끝을 내야 되고, 그러면 B, A, A 지금 이러한 경우인데 B는 지금 요 기호든 여기 와야 되는 거잖아요. B가 여기만 되는 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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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없잖아요. A가 여기서 끝내버렸으니까 경기는 끝났고 4번째 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그럼 B가 추가로 2번 더 이길 수 있겠죠. 그럼 5번 경기를 했단 말이고 A가 있고 B, B, A, A, A가 3번 이기고 B가 2번 이기는데 예시인데 예시. 이 B 2번은 여기 중에서 2번 골라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B가 3번 이겨도 되죠. 2번밖에 안 이겼으니까. 그래도 안 끝나잖아요. 그럼 여기에 A가 있고, 그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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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얘가 배열되는 거고, 여기 마지막 A 자리는 변형을 해주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A가 이겨야 되는 거고. 맞나요? 그럼 얘는 독립시행이잖아요. 똑같은 확률을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그럼 A가 이 확률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래서 첫 번째 확률은 2분의 1 대제곱이라서 8분의 1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독립시행의 확률
얘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얘는 16분의 1인데 얘가 배열되는 경우의 수만큼 추가가 생기는 거니까 얼마? b가 여기 올 수 있고 여기 올 수 있고 여기 올 수 있고 세 가지 경우죠. 그 16분의 1 일어날 확률이 3개 생기니까 곱하기 3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전부 1은 2분이니까 얘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3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BB 얘가 여기 4자리 중에서 2자리 뽑아서 들어가는 것만큼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4C 이만큼 경우의 수인데 얘는 6이잖아요. 6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얘는 64분의 1, 2분의 1 6번인데 마찬가지 5번 중에서 B 3개가 들어보니까 5C3 얘는 5C 10이랑 똑같은 거죠. 10. 그래서 확률은 얘네들이 있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 이 말이겠죠. 맞나요? 그럼 64로 통분하면은 8, 8, 64니까 8 더하기 3, 4, 12 더하기 2, 6에 12 더하기 10 이렇게 나오고 그럼 얘는 64분의 그럼 요거 하면 42가 되어서 32분의 21이 되는 거죠. 그 정답이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독서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M, 편차가 20인 정규 분포를 지금 이렇게 따라간대요. 그리고 64명을 추출해서 걔네들을 뽑아서 낸 평균이 200분이. 그럼 얘는 뭐죠?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은 X바잖아요. 얘가 지금 200이란 말이죠. 그때 모평균을 요거인 신뢰도로 해서 신뢰 구간이 이렇게 표시된대요. 그럼 신뢰 구간을 적으면 표본 평균 빼기 K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게 신뢰 구간에 대한 식이죠.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맞나요? 그리고 이제 채워보면 얘가 지금 200이고 그리고 얘도 지금 200 지금 이렇게 나오고 k는 모르겠어요. 지금 신뢰도를 모르기 때문에 알파를.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거 20이고 그리고 얘는 얼마? n 64니까 넣으면 8이죠. 그럼 8분의 20 4로 하면 2분의 5잖아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2분의 5 얘도 지금 2분의 5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베타 플러스 6이 얘고 베타 마이너스 2가 얘란 말이잖아요. 그걸 적으면 베타 플러스 6이 200 플러스 2분의 5k가 되는 거고 그럼 베타 마이너스 2가 200 빼기 2분의 5k가 되는 거. 연립하면은 베타랑 k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더하면 2베타 플러스 4가 400이라고 할 수 있고 2베타는 396 이렇게 나와서 베타는 198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198을 넣으면 204가 되는 거고 얘가 4가 돼야 되고 K는 5분의 8이 되는 거죠. K는 5분의 8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지금. 맞나요? 근데 요 K는 신뢰도를 따지는 거잖아요. 얘가 5분의 8. 그럼 여기서 5분의 8이 뭐죠? 얘죠, 얘. 그래서 얘가 지금 5분의 8이잖아요. 그래서 이 g가 절대값이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8부터 g가 5분의 8 사이일 확률이랑 같은 말이고 그럼 얘는 설명을 좀 하면 표준화된 변수가 어디서부터 여기 0이고 가운데니까 평균 여기 빼기 5분의 8부터 여기에 5분의 8까지 여기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이 지금 0.9란 말이잖아요. 그럼 0.9란 말은 90%죠. 90%. 그래서 신뢰도가 얼마? 90%단 말이에요. 얘를 쓴 게 아니라 얘를 썼단 말이죠. 이 확률이 신뢰도로 의미하니까. 그래서 알파는 90%가 되는 거네요. 됐나요? 알파는 90이고 아까 베타는 198이었죠. 두 개 다음 정답은 288,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통조림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310, 편차가 5인 정규를 따른대요. 그러면 얘는 310, 지금 이제 5, 지금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무게가 300 이하인 통조림은 불량품으로 판정한대요. 그러면은 통조림 한 개가 불량이 될 확률을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읽고. 이해되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환산해 보면 지금 여기에 통조림 무게에 대한 변수축이에요. 그리고 정규목을 따라간다 했죠. 통조림 무게가.
맞나요? 평균이 얼마? 310이고요. 그런데 여기 300 이하인 지금 변수가 얘네들인 확률은 여기 넓이를 의미하는 거잖아. 정규분 복선의 넓이. 얘가 불량이 나올 확률이다 이 말이죠 지금. 됐죠? 그럼 통조림 한 개가 불량이 나올 확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정규분 통해서. 그럼 얘를 이제 표준화시키면 지금 얘는 G가 될 거고 평균 0이 되는 건 알죠? 그럼 얘에다가 뭐를 빼고 평균을 빼고 편차를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예요. 아, 그래서 지금 0에서 여기 2까지가 0.48. 그럼 여기 2까지 0.48이니까 대칭성 고려하면 여기도 0.48이고 여긴 0.02죠. 여기는 0.02란 말이에요. 불량 날 확률이 지금 2%란 말이에요. 한 개가 불량 날 확률이 2%. 됐죠? 자, 이제 문제가 또 이거 바뀌었어요. 이 회사에 생산된 통조림 10,000개를 또 검사한대요. 그리고 불량품으로 판정된 통조림 개수가 179개 이하의 확률을 또 구해보래요. 그럼 이번에는 한 개가 불량 날 확률이 얘인데 10,000개를 개별로 검사를 하래요. 얘는 무슨 분포죠? 이항분포잖아요. 통조림 한 개가 불량 날 확률, 또 한 개, 10,000개에 대해서 개별로 불량이 날 확률이 있고, 됐죠? 그리고 개수에 대한 분포를 보니까 이항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 그럼 이항 분포를 새롭게 작성을 하는 거고, 10,000번 검사를 시행한 거죠. 그리고 10,000번 검사했을 때 하나가 불량 날 확률이 얼마? 그래서 2%, 즉 100분의 2, 50분의 1인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제 얘랑은 완전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포를 따라갈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할 수 있는 게 얘를 또 표준화 시킬 수 있겠죠.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랑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럼 얘는 여기는 평균자리 정규 분포 NP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는 거고 여기는 200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분산자리죠. 분산자리. 그럼 여기다가 50분의 49 반대 확률을 곱해주면은 여기 4가 때문에 196, 14의 제곱이죠. 지금 요렇게 얘는 뭐에 대한 분포죠? 횟수에 대한 분포잖아요. 통조림 개수가 불량 나올 횟수가 평균적으로 200개가 발생한다는 분포를 의미하는 거죠.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화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얘가. 맞나요?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여기 새로운 정규 분포 곡선으로 나타내 보면 지금 이렇게 그럼 여기에 대한 변수를 이제 뭐 y를 할게요. y. 그럼 얘는 200이고 무슨 말이냐 하면 평균적으로 200개 분량이 날 거고 179개 이하. 그럼 179개는 여기쯤 있을 거 아니에요. 179개 이하일 확률은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여기일 확률 지금 분량이 개수가 179개 이하는 지금 얘네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럼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또 표준화시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잠시만 요거를 조금 이렇게 와서 표준화를 시켜보면 그럼 얘는 G가 될 거고 얘는 0인 거 알 거고 이렇게 평균 빼면 마이너스 21에 편차 14 마이너스 1.5죠. 얘는 빼기 1.5가 되는 거고 그럼 0에서 1.5까지가 0.43이니 그럼 똑같이 여기가 0.43이고 여기는 0.07이 되는 거죠. 최종적인 확률은 0.07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문제를 좀 차근차근 이제 여기 정리해 가면서 풀고 여러 개가 섞여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다음 문제 15번. A 주머니에 공이 4개 들어있고 그럼 주머니 A를 그리면은 여기에 공이 지금 4개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B 주머니는 공이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공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수 n에 대해서 한 개의 주제를 한번 던져서 n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B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내서 A 주머니에 넣고 그렇지 않으면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여기 넣는데요. 이러한 시행을 하는데 몇 번? 4번 반복을 하고 됐나요? 그때 A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4보다 클 확률을 AN 즉 이 문제는 n이 정해져야 되는 거죠. n이 정해져야 확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때 n이 1에서 6까지 쭉 있겠죠. 그래서 1에서 6 들어갈 때
얘랑 얘 곱한 값 중에서 큰 거가 순서대로 이렇게 된대요. 그때 두 번째로 큰 걸 한번 구해보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은 n을 써야겠네요. 정리해서. 그래서 여기 좀 표로 이렇게 작성해주면 n이 1일 때, 2일 때, 3, 4, 5, 6일 때가 있겠죠. 그럼 주사위 한번 던져서 n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p, 확률을 p라고 하면 이렇게. 그럼 1이면은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1의 약수의 눈의 확률은 1밖에 없으니까 얘는 6분의 1이고 2의 약수는 2개니까 6분의 2죠. 3의 약수 2개니까 6분의 2. 4의 약수는 1, 2, 4네요. 6분의 3. 5의 약수는 6분의 2. 6의 약수는 1, 2, 3, 6이니까 6분의 4.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한 번 시행해서 요게 나올 확률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고. 이해됐나요? 근데 얘를 4번 반복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지금 이러한 확률이 발생하면 B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내서 지금 여기 주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맞죠? 그리고 2개를 주는데 X번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2X가 되는 거고. 맞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1개를 주는데 몇 번 발생해요? 4번 한다 그랬잖아요. 이 시행을 4번 중에서 X번이니까 얘는 몇 번? 그쵸. 4-X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X번 발생하면 공이 이만큼 움직일 거고 반대 횟수는 지금 요만큼 공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시행을 다 거치고 나면은 A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을 한번 써봐야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 A 주머니에는 4개가 있었어요. 근데 B에서 2X개를 받았고 B로 4-X를 준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은 4, 4 사라지고 3X의 공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나요? 그리고 요 X는 요 시행을 했을 때 4번 중에서 요게 발생을 횟수로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B는 또 써보면 원래 8개 있었는데 얘는 4-X개 받았고 2X개 빠져나갔잖아요. 얘는 12-3X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치면 결국은 12개는 일정한 거고 X는 0부터 4까지겠죠. 요 확률 값이 발생할 횟수는 4번 시행했으니까 0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런데 A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4보다 클 확률. 그럼 얘가 4보다 클 확률은 X가 결국 어디서부터? 그래서 2, 3, 4가 될 때란 말이죠. 자, 그러면 N이랑 P랑은 바뀌는 거니까 일단 놔두고 독립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4번 시행했고 확률값이 P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2번, 3번, 4번 발생할 확률을 지금 더하는 거잖아요. 그 확률이 A니까. 그럼 AN을 써볼 수 있겠죠. AN이라는 확률은 독립시행 확률 4번 시행해서 2번, 우리가 원하는 P라는 2번 발생하고 반대 확률도 2번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4번 중에서 3번,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3번 발생하고 반대 확률이 1번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된 거가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럼 얘를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그럼 얘는 공통이 한 P제곱이네요. P제곱. 그래서 P제곱으로 묶어주면, 그리고 얘는 지금 6이잖아요. 6. 그래서 6, 1-P의 제곱 더하기, 얘는 4죠. 4에 1-P 더하기, 얘는 1이니까 그냥 P제곱 지금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얘를 또 정리하면 P제곱에 여기 P 한 개 더 있었는데요. 여기 4P 지금 이렇게. 그럼 6P제곱, 4P제곱, 2P제곱 해서 요거는 3P제곱에 빼기 12 더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8P에 플러스 6. 지금 AN은 이러한 확률값을 나타내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AN은 요 확률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N 곱하기 AN은 N이 1부터 6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1 곱하기 여기 1일 때, 그럼 N이 1일 때 확률은 얘죠. 6분의 1. 여기 집어넣어서 그거 곱한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놓고, 그럼 2. A2는 확률이 얘죠. 3분의 1. 그거를 여기 놓고, 그 다음에 2를 곱한 거.
그다음에 3, 4, 5, 6 쭉 해가지고 계산을 쭉 다 해보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 중에서 가장 큰 거가 요거, 두 번째가 이거. 그래서 우리는 그 계산한 것 중에서 두 번째 거를 고르라 이 말이죠. 제가 이거 계산을 좀 해봤는데 계산하면은 요 조건일 때가 두 번째로 큰 값이 나와요. 이건 여러분 하셨겠죠? 그래서 B2는 4A4를 의미하는 거고 A4는 여기 P 자리에 요거 2분의 1을 여기 집어넣는 거죠. 2분의 1을 요렇게. 맞나요? 그럼 4는 있었고 저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에 여기 P에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3 빼기 4 더하기 6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계산하면 요 약분되고 얘 하면 2니까 4분의 11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분의 11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y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 gx인데 얘는 이런 관계때 얘 무슨 말이에요? fx를 8만큼 평행이동한 게 gx란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축에 저 함수를 그리면 모양이 똑같단 말이죠.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확률 밀도 함수 얘가 fx라 그러면 얘를 8만큼 평행이동한 이 함수 얘가 gx고 모양은 똑같으니까 표준 편차는 동일한 거죠. 평균의 위치만 다르고. 그리고 평균의 차이도 얼마? 8이잖아요. 8. 됐죠? 여기서까지 간격이 8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얘를 만족시킨대. 읽어보면은 21보다 같거나 작은 거. 그럼 요거는 요 함수에 대한 변수를 의미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얘는 17보다 같거나 그래요. 그럼 21이 17보다 더 크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21이 한 요쯤에 있으면 17이 한 요쯤에 있으면 21보다 같거나 작은 거, 요 확률이죠, 여기. 17은 y의 이제 변수니까 요 같거나 크면 여기죠. 그러면 지금 17이랑 21이 지금 요렇게 생기면 여기가 대략 17이고 여기가 21이고 그리고 대칭인 형태가 나오면은 요거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나요? y는 지금 얘에 대한 변수고 그럼 이 변수 17보다 같거나 큰 확률은 얘니까 요렇게 21은 여기. 그래서 17, 20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 지금 무한히 뻗어나가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더 큰 거 21이 있으면 어떡하냐. 여기도 17이 있으면 그래도 대칭성 고려하면 지금 확률이 똑같잖아요. 지금 17보다 같거나 큰 확률, 20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여기 평균 간격이 8이잖아요. 그럼 이 간격은 4니까 말이 안 되는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랑 여기랑 간격이 8이었고 똑같은 그래프고 대칭성 고려하면은 지금 21이랑 17이라는 거는 간격이 4고 20일이 더 큰 값이니까 지금 여기 대략 있겠죠. 여기 21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맞나요? 아이고 요렇게 여기가 17 지금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 됐죠?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이 값은 얼마? 19가 되는 거죠. 대칭성 고려하면은 지금 가를 보고 이러한 모양임을 알 수 있네요. 지금 됐죠? 그리고 나를 보면은 변수 x가 k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 변수 y가 k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더하면 1이래요. 그럼 어떤 k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k 이렇게 그럼 변수 자리는 여기죠. 이거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은 여기 넓이를 의미하잖아요. 요만큼 해당하는 게 얘고 그리고 y가 k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은 지금 어디? 그쵸? 여기를 의미하죠. 요렇게.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1 안 나오잖아요. 지금 맞죠? 중복되는 게 생기기 때문에. 맞나요? 지금 요렇게 더하기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1이 아니죠. 1이 되려면 정확하게 어디? 그죠? 얘가 k가 되는 거죠. 얘가 만약에 k가 되면은 요 변수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 저 fx 여기고 여기 됐나요? y가 k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은 여기죠. 여기 그런데 대칭성 고려하면 얘를 떼서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생겨되는 거죠. 이렇게 fx 그래프 여기 떼서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 되고 이 전체 확률이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19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답을 보면은 이번에는 k보다 같거나 큰 확률 여기죠. 여기 k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 여기죠. 이거 두 개 합친 게 0.3174인데 지금 확률이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그럼 이걸 나누기 2 하면 개별값을 알 수 있는 거죠. 0.3174 나누기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0, 그리고 0.1, 2, 11, 5, 10, 17, 28, 16, 147 이렇게 나오잖아요. 0.1587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 여기 보라색으로 칠한 요 확률이 0.1587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여기서 뭐랑 연관이 있죠? 그치, 얘죠, 얘. 얘랑 얘 더하면 얼마니까? 1이니까.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만큼,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이 확률은 0.341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됐죠? 자,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지금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 일단 키는 구했죠. 키는 얼마? 그래서 얘는 19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요 값이랑 요 값을 안 알려줬잖아요, 지금.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 그래서 여기 간격이 얼마였어요? 8이었는데 여기가 19네요. 여기 4잖아요. 4. 그러니까 여기 4 빼면 얘는 얼마? 15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거고, 여기 4 더하면 20, 3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그랬으니 어디? 얘를 구하는 거죠.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은 이 가운데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m은 15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어떻게? 그쵸? 얘를 보는 거죠. 얘가 표준화 시키면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여기 넓이가 0.343이니까. 그래서 표준화를 시켰다라고 했을 때 평균 얘는 0이 되는 거고 19에는 1이 되니까 저 19, 쟤를 평균을 빼고 편차로 나누면 1이 돼야 되는 거고, 계산하면 시그마는 4가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 19 더하기 19 정답은 38이죠. 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17번. 1이 적힌 공, 2가 적힌 공, 3이 적힌 공, 4가 적힌 공이 각각 한 개 이상씩 들어있는 상자가 있대. 몇 개인지 안 알려줬어요. 근데 여기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하고 다시 넣는 걸 3번 반복한대요. 그리고 확인한 세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래요. 됐죠? 그러면 세 개의 합이 3일 확률, 합이 12일 확률, 뭐 이런 관계가 있고 얘 구해보래요, 지금.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요거 시행을 3번 반복했고, 그럼 첫 번째 시행을 x1이라 할게요. 두 번째 시행을 x2, 세 번째 시행을 x3라 할게요. 그럼 이 합이 얼마라고요? 지금 x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요거 더해서 얘가 되는데, 얘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얘가 3이 되려면 반드시 111이어야겠죠. 1을 3번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나와버리면 3이 안 나오니까. 맞나요? 아, 그럼 얘는 반드시 111이 나올 때의 확률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반드시 444겠죠. 그럼 444 뽑을 확률을 의미하는 거고, 그게 요러한 관계가 있대요. 자, 그럼 여기에서 공을 하나 뽑았을 때 모집단을 살피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하나 뽑았을 때 1이 되거나, 그리고 이제 2가 되거나, 그리고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이렇게 하나 뽑았을 때 확률을 살펴보면 여기 확률, 얘는 얼마? 그쵸? 얘가 64분의 1이고 그때는 111을 연달아서 뽑은 거죠. 그럼 똑같은 확률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확률을 3번 제곱해서 64분의 1을 하면 얘는 4분의 1이 된다는 걸 알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같은 원리로 얘도 지금 이렇게 나눠보면은 27, 64, 얘는 12분의 1의 세제곱이잖아요. 근데 얘는 반드시 444가 연속으로 나와야 되고, 그럼 한 번 뽑을 확률이 얼마? 12분의 1이죠. 한 번 뽑을 확률은 12분의 1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체 집단에서 1, 2, 3, 4가 적용이 막 있는데, 한 번 뽑아서 1이 나올 확률 4분의 1, 4를 뽑을 확률 12분의 1. 지금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 얘랑 얘는 몰라요. 모르니까 여기 확률을 x랑 여기 확률을 y라고 둘게요, 지금. 됐죠? 그러면 확률을 다 더하면 1이어야 되니까 얘는 요게 12분의 3이 되니까 요건 12분의 얼마?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2분의 8이 돼야 되고,
그럼 4로 하면은 3분의 2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y가 3분의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얘를 이용을 해야겠죠. 근데 얘가 3번 합해서 여기가 너무 많잖아요. 2, 2도 되고 뭐 1, 3, 2도 되고, 이거 자리 바꾸도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써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럼 식이 엄청 복잡하겠죠. 근데 이런 모양이 나오면 뭐, 그렇죠, 여기를 3개를 더했으니 3개로 나눠 봐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표본 평균이 되는 거죠. 3번 뽑은 거의 평균이잖아요. 표본 평균. 그게 3분의 x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이 관계를 이용해서 3을 곱한 게 3 표본 평균이 x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자리에 3 표본 평균, 여기도 3 표본 평균 지금 이렇게 넣어봐요. 지금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평균에서 얘는 숫자를 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3, 2, 표본 평균이 6인 거고, 나누면은 2, x바가 2인데, 그런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2, 모집단에 대한 모평균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얘가 2라는 말. 즉 보통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 문제에서 얘랑 변수가 헷갈리는 다른 의미죠. 얘는 합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안 헷갈리게 그냥 평균 2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여기 변수랑 확률이랑 그냥 모집단에 있는 거를 다 곱해서 더한 게 평균입니다. 한 번 시행해서 공이 뭐가 나올지 평균을 구하는 거죠. 기대값이라고 하잖아요. 즉 평균.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면 4분의 1 더하기 2x 플러스 3y 더하기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게 2다라고 할 수 있고, 정리하면 2x 플러스 3y는 얘는 12분의 24 빼기 7이 되어서 17이 되는 거죠. 17 이렇게. 그리고 x 플러스 y가 3분의 2지 12분의 8이었고, 이거 연립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2배하고 얘는 16이니까 이걸 빼면은 y는 12분의 1이었네요. 그래서 얘가 12분의 1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12분의 그러면 7이 나와줘야겠죠. 다 더해야 1이 나오니까. 됐나요?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 얘를 구하라 그랬고, 그럼 분산 뺄 때는 이제 제곱으로 빼는 거잖아요. 그럼 9 v x바, 그럼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고, 얘는 뭐랑 똑같죠? 그쵸, 9 곱하기 n분의 v, 그리고 여기 원래 지금 이렇게 모집단에 대한 분산 이렇게 쓰는데 이 변수랑 다른 거죠.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모분산이죠. 모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은 추출된 표본의 크기 분의 모집단에 대한 분산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모집단에 대한 분산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얘랑은 다른 겁니다. 얘는 3개 더해서 합한 거고, 이거는 그냥 제가 적은 거고. 맞죠? 그럼 분산을 구하려면 재평평제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변수를 제곱하면 1, 4, 9, 16. 이 변수 제곱한 값이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변수 제곱한 거를 가지고 평균을 지금 이렇게 구하면 얘가 지금 12분의 3이었으니 12분의 3 더하기 7, 4, 28 더하기 9 더하기 16에서 빼기, 여기 원래 평균 얼마예요? 2잖아요. 4가 될 거고, 그게 분산. 이 분산은 지금 요걸 의미하는 거죠. 맞나요? 요걸 계산하면 되고, 그럼 얘는 12분의, 요거 정리하면은 요거 25, 그 다음에 요거 하면은 31이라서 이거 하면은 이거 얼마? 50, 60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48을 뺀 거잖아요. 12분의 8이네. 12분의 8. 그래서 56 빼기 4 하면 12분의 8이고, 그거 하면 3분의 2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얘가 3분의 2가 되는 거고, 얘는 표본의 크기 몇 번? 3번 뽑았잖아요. 3번. 그래서 확인된 3개의 수를 가지고 평균을 낸 거죠. 표본 크기 3이고, 그럼 얘는 9분의 번분수 계산하면 9분의 2가 되어서 답은 2네요. 2. 맞죠?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이 오고 얘가 합률일 때 얘를 구해보래요. 그럼 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이 2를 빼내면 제곱으로 빠지는 거죠. 그럼 4 vx가 3.6
그래서 분산이 9랑 갈 수 있고, 그러면 얘는 그렇죠. 분산 구하는 식이 일부잖아요. 얘는 재평형제죠. 변수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숫자 넣으면 9는 변수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 5 제곱하면 25. 정답은 3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19번. 확률 분포가 다음 것 같고 평균 예일 때 A, B랑 분산 구하래요. 그럼 첫 번째 확률 다 더하면 1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8분의 6, 즉 4분의 3이어야 되는 거고, 평균은 요거 곱해서 다 더한 거죠. 그럼 A 플러스 2B 더하기 8분의 3이 4분의 5라고 할 수 있고, A 플러스 2B는 요 8분의 10이니까 8분의 7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는 거잖아요. 그럼 빼면은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나와서 B는 8분의 1이고 A는 8분의 5였죠. 더하면은 두 개 8분의 6이 되니까, 그래서 A는 8분의 5, 얘는 8분의 1. 자, 그래놓고 분산 구하래요. 그럼 분산은 얘 나왔으니까 변수 제곱한 거 0, 1, 4, 9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거를 재평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얘는 요거 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8분의 5 더하기 8분의 4 더하기 8분의 9 계산하면 8분의 18, 즉 4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은 재평, 평제, 지금 이렇게 쓸 수 있고 4분의 9 빼기 평균 제곱하면 16분의 25. 그럼 얘는 16분의 39 빼기 20보니까 11이죠. 그래서 분산은 16분의 11이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A는 8분의 5, B는 8분의 1, 분산은 16분의 1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모 평균이 M, 모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불다른 집단에서 신뢰도 95% 추정할 때 길이가 9.8 이하가 되기 위한 표본 크기 최소값을 K라고 하고 물으면 답해보래요. 그리고 K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죠? 그쵸? 2, 그 다음에 여기에서 95% 추정했으니까 95%는 여기 정규 표준화된 정규 분포 곡선에서 여기 확률이 95%, 0.95잖아요. 이거 2배 한 거죠? 1.96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가 1.96이니까 여기 상수가 1.96이 되는 거고,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얼마? 그래서 K니까 루트 K분의 편차가 10,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됐죠? 그래서 얘가 얼마? 9.8 이하가 되도록 하라, 지금 이 말이겠죠. 됐나요? 그래서 얘가 되기 위한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 정리하면 지금 10 곱하기 1.96 하면 요거 19.6인데 요거 나누면 2고 1이잖아요. 4 루트 K가 되고 제곱하면 16K, K의 최소값은 얼마? 16이죠. 그래서 얘는 16이라고 할 수 있는 K가 그래서 16이에요. 16. 됐나요? 그럼 주어진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측정하였더니 20이래요. 그때 이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다시 작성하래요. 그러면은 표본 평균이 20이니까 20 마이너스 신뢰도 99%는 이거 2배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2.58이잖아요. 그래서 2.58 곱하기 얘는 크기가 16이니까 루트 16에는 4분의 편차는 10 이렇게 나오고 m 그리고 20 더하기 2.58 그리고 얘는 4분의 10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일단 나누면 요거 2 얘는 5가 될 거고, 그럼 요거 2 하면 1.29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1.29 곱하기 5를 한번 해주는 거죠. 9, 5, 45, 2, 5, 10 그래 하면 5, 6 6.45 그래서 얘는 20 더하기 6.45잖아요. 그래서 m 26.45가 될 거고 6.45를 빼면은 얘는 13.55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2번 문제 정답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다음 3번 주어진 모집단에서
크기가 K가 얼마죠? 이 문제에서 16이잖아요. 16인 표본을 추출해서 목평균 M에 대한 신뢰도를 99% 추정할 때의 길이랑 크기가 K 16이니까 얘는 4가 되는 거죠. 4인 표본을 추출해서 목평균에 대한 신뢰도를 알파로 추정할 때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를 99%로 작성했을 때 한번 해보면 2 곱하기 99%는 여기 얘를 쓰는 거죠. 2.58. 그래서 2.58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 16이니까 4분의 편차는 10 얘랑 그 다음에 똑같이 이번에는 신뢰도가 모르겠어요. 신뢰도를 모르니까 여기 비워두고 표본의 크기가 4니까 루트 4니까 2,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20 곱통에 날리고 1.29가 네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1.29는 얘죠. 그럼 얘는 지금 0에서 1.29까지가 0.40이잖아요. 그럼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를 그리면 0에서 1.29까지 여기가 0.402. 그런데 지금 여기 반대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뢰도, 확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2배 하면 0.804가 되는 거고 이걸 확률로 환산해야 되니 곱하기 100을 하면 80.4죠. 그래서 얼마? 그렇죠. 80.4%죠. 3번 답은 80.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익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는 주사위 한 개를 넣어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을 한 만큼 6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인대요. 얘를 18번 던져서 6이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랑 점피의 좌표를 변수를 xy라고 하래요. 이것도 연관이 있단 말이죠. 요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래요. 첫 번째, x의 평균하면서 x는 뭐죠?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잖아요. 횟수 18번 던지고 한 번에 이제 뭐 나올 확률이 정해졌어요. 이거 뭐죠? 이항분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x는 이항분포를 따라가는 거고 어떻게? 18번 시행해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다 한 번 던져가지고 1, 2, 3, 6이니까 6분의 4, 즉 3분의 2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평균은 어떻게? 그쵸? NP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12가 되는 거고 그리고 분산은 여기 NP에다가 반대 확률과 한 번 더 곱하는 거죠. 추가로. 얼마? 4죠. 4. 그래서 1번 답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M은 EX이기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됐나요? 네, 이렇게 됐고 자 근데 여기에서 X라는 게 발생할 횟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발생 횟수죠. 6의 약수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가니까 X만큼 3을 가는 거고 맞죠? 그게 아니면 음으로 이니까 마이너스 2만큼 가는데 몇 번? 전체 18번 하는 거잖아요. 18번 중에 X번을 뺀 만큼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좌표죠. 그 얘가 y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횟수랑 이 좌표는 이렇게 연관이 있단 말이고 관계식이 정리하면은 5x 빼기 36이 y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변수 xy에 대한 관계식은 5x 빼기 36은 y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마지막 3번 y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그랬으니 결국 이 y랑 vy를 구하란 말이고 그러면 얘 이 y 얘는 이 5x 빼기 36이랑 같은 말이고 평균은 요거 더하기 빼기로 분리한 다음에 숫자까지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5 2x 빼기 36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그럼 얘가 여기 22였으니까 60 빼기 36이니까 얘는 24죠. 그래서 첫 번째 24. 그리고 마찬가지 분산 vy도 v 5x 빼기 36인데 이때는 숫자는 버리고 제곱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25vx를 구하는 거고 vx는 4라고 구해놨잖아요. 100이네요. 100. 맞나요? 그래서 3번 답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